자, 알겠습니다.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기타 어떤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어떤 행위 시간의 특례가 나오네요. 이 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시간 잘 나오는 상입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 1번은 이런 말 나옵니다. 어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딱 나왔죠. 이 말은요, 기존. 그 당시는 합법적인 건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네요. 이럴 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종전에 어떤 합법적인 어떤 법에 다 부합되게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딱 건축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요 이후에 요 법들이 어째 바뀌었다. 바뀌어도 계속요, 이 건물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상관없이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건물의 어떤 틀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각종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요 건물을 요 건축행위 가운데에서도 이제 자, 멸실되어서 같은 규모로 어떤 축조한다. 재축입니다. 재축. 또요, 건물을 대수선한다. 내부에서 크게 바꾼다. 이겁니다. 자, 건축 가운데서 뭐 신축 말고 개축 말고 재축하거나 또 대수선, 멸실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축 또는요, 대수선할 때는요, 이것도 계속 종전처럼 종전과 같은 종전과 같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 이건요, 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재축은 법 바뀐 상황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축과 대수선 할 때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규모 안 커지니까 종전처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다음과 같은 박스 안에 있는 상의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재축과 대수선은 할 수 있다는 말 보이죠? 법이 바뀌어도 재축과 대수는요,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정축과 규모를 키웁니다. 정축과 또 개축, 철거해서 일부러 다시 짓습니다. 재축은요, 멸실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건요, 일부러 철거합니다. 또 규모를 키웁니다. 이때는요, 변경된 사항에 부합되게만 할 수 있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법 바뀌면요, 자, 재축과 대수선은요, 법 바뀐 사항에 눈치 안 봅니다. 안 보지만요, 정축과 개축은 변경된 사항에 맞게 해야 된다. 이 의미가 밑에 이번에 있죠. 기존 건물이 위에 있는 사항 때문에 바뀌었는데 정축과 개축을 할 때에는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돼 있죠. 각 호 볼 필요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그렇게 쓰지 못하고 개축과 재축할 때, 정축과 개축할 때는요, 법 변경된 사항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재축과 대수선은요, 법 바뀌어도 무시하고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른편에 쭉 나와 있는 상이니까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재축, 멸실되어서 다시 재축할 때나 또 대수선할 때는요, 이때는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계속 쓸 수 있다. 그런데 정축과 개축은요, 변경된 조항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 말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용도 바꾼다. 용도, 건물 시스템을 바꾼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재축과 대수선은 무시하고 계속할 수 있지만 정축과 개축과 용도의 변경은 변경된 조항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십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잘 읽어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 이미 배운 적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하고요, 어떤 낡은 시가지의 정비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요, 해당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다 맞추어서 해야 된다. 여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사, 이것은요, 해당 용도 지역이나 또요, 용도 지구, 여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 없다랍니다. 없다. 이건요, 도로 놓을 때는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무시한다. 이 말이고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용도 지역 등에 맞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일대에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점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 2번이 이제 중요한 상입니다. 컨 2번이 이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통은요, 하나의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하면요, 보통은 하나의 용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하나의 대지가 있다. 필지 있습니다. 이 필지가, 이쪽에 보시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필지입니다. 아주 큰 땅, 아주 큰 땅, 아주 큰 대지는 간혹 보시면요, 요 대지가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쳐서 있는 대지도 있습니다. 해서 이쪽은 딱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이쪽은 딱 보니까요, 저기 공업지역입니다. 이같이 두 용도 지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입니다. 그러면 요 땅, 요 토지에서의 첫 번째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은 어떤 지역을 따를 것이냐. 또 두 번째입니다. 건폐율과 세 번째 용적률은 어느 지역에 따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딱 되어집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요, 건축물 제한, 요겁니다. 요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1번 딱 보십니다. 자, 만약에요, 요쪽 양쪽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다 해서 요쪽이 딱 보니까 공업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이쪽 부분이 1,000제곱미터이고 또요, 어딥니까? 주택지역의 주거지역, 여기도 1,000이 딱 포함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는요, 건물을 위치할 때 요쪽은 여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쪽은요, 여기에 맞춰서 건물 종류를 지으면 됩니다. 돼요. 클 때는요. 그런데 요쪽이 좀 어정쩡합니다. 한쪽이나 양쪽에 걸쳐 있는 토지가 100평이 안 됩니다. 100평이 안 돼. 그래서 자, 전체 토지가 얼마냐? 보니까 전체가요, 1,000제곱미터인데 부분 포함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주거지역 쪽이 딱 보니까요, 이쪽이 얼마냐? 보니까 뭐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 그리고 이쪽이 7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한쪽이든 양쪽이든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곳이 보인다라면 건축 제한, 건물 종류는요, 더 넓은 쪽 대지, 더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진 대시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니까요. 자, 요쪽이 한쪽이 300이네요. 100평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요, 요 필지는 전체가 분필을 하지 않고 한 필지로 이용할 때에는요, 330 이하인 분이 보인다. 더 넓은 쪽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는요, 공업지역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쪽이 400, 600이다. 크죠? 100평을 넘어가면 각기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 안 되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딱 보일 때에는요, 더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진 토지 용도 지역에 맞는 건물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자,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말입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 형성이 되어져 있는 대지 일대입니다. 일대. 이것이 지역 구분이 이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도로 따라 띠 모양 구분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 쪽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어디냐?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기타 지역이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660으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땅이 이쪽이 400이고요, 주거지역이 만약에 60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660 이하가 둘 다 포함되었죠. 더 넓은 쪽이 주거지역입니다. 요 전체가 주거지역처럼 건물 종류가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분리기 쉬우니까 분필을 해서 상가 토지와 주택 토지 분량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이 첫 번째 왼쪽에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요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각, 그냥 한마디로 각각 적용해서 이것을요, 가중 평균 한 값을 전체 대지의 평균율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쪽이요, 이쪽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입니다. 또 이쪽은 딱 보니까요, 만약에 준공업지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와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필지가 딱 보입니다. 이럴 때 준주거에서의 법적 상한 용적률 보시면요, 500%입니다. 500%. 이쪽은요, 400%입니다. 400%입니다. 상한선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대지 안에서 건축을 할 때 요 양대지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 대지에서 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300부분의 토지는 500%입니다. 3, 5, 15, 1500제곱미터입니다. 이쪽은요 4, 7, 28, 2800이 딱 나옵니다. 해서 요 양대지에 걸쳐서 요 한 필지에 걸쳐서 건축할 때 최대 규모의 연면적은 두 개 합치면 얼마나 합니까? 3000, 4000, 300제곱미터의 최대 연면적 가진 건물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사항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까지 이어서 설명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고 있으면 건물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요 330 이하인 토지가 보일 때 더 넓은 쪽의 토지에 따라서 설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 T 모양 형성이 되어진 대지에서의 용도지역 구분이 T 모양으로 구분이 딱 되었을 때는요 일단 660, 200평 가지고 작은 곳이 큰 곳에 붙어서 건물 종류를 결정한다.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결정할 때에는요 면적을 안 따지고 주어진 만치의 한도에 비례해서 합산한 것이 최대 건물의 면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고, 요 관련 문제가 기출 문제 잘 나왔으니까, 저번 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이런 용도 지역 구분이 아니고 이제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용도 지구. 자, 보세요. 자, 이게 보니까요,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용도 지구에 걸치고 있다랍니다. 뭐냐니까 이것이 미관지구, 아까 배웠습니다. 어떤 미관의 유지가 필요한 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대지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요쪽 편에서 건물을 딱 건축하면 미관지구 제한을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건물을 딱 지으면 이 제한을 받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요 대지 주인이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의 위치를요 이렇게 분리한 것이 아니고요 요 양쪽 미관지구에 걸치는 이러한 건물을 지금 건축 계획을 딱 세운다고 합니다. 태워연 걸치죠. 그러면 걸치면 요 걸치는 건물은요 전부 다 미관지구 제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 아니고 요 걸치는 건물 때문에 이 대지 나머지 부분 포함해서 전부 다 미관지구 제한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방갈로 1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또 걸치네요. 자, 걸치는데 이제 어디에 걸치냐? 딱 보니까요. 이제 방화지구에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두 번째 방화지구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 경우는요. 높이 제한하는 고도지구에 걸칠 때에도 마찬가지 제한이 이렇게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도 이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란 곳에 대지가 걸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 지을 때 이쪽에 건물을 딱 지으면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받아요. 여기서는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않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요 대지의 주인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요. 요 건물을 건축할 때 요 방화지구 하는 곳에 걸치는 건축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걸쳐요. 그러면 걸치면 요 걸치니까 건물 전부는 다 방화지구 제한 적용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일 때는요. 기타 나머지 요쪽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이 표현 보시면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기타 용도 등에 걸칠 때는요. 그 전부가 뭐냐?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 제한 받지 방화지구가 아닌 나머지 토지는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그 전부, 그 건물과 대지 전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요. 그 전부가 뭐냐? 건물만 전부 방화지구 제한 받지 나머지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요. 걸치는 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에 요 방화지구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획을 나누어 둔다라면 건물 나머지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또 단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가 보이네요. 대지가 녹지에 걸친다. 이것도 지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어떤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보니까 무슨 준주거 지역에 걸치는 이렇게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가 요 양쪽에 걸치고 있습니다. X요. 그런데 자연 녹지에 걸치는 쪽이 얼마냐? 보니까요. 전체 다 큽니다. 이쪽이 딱 보니까 700입니다. 700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얼마냐? 3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요. 자, 건축을 할 때 보시면 330여가 딱 보이니까 더 넓은 쪽 토지인 바로 이쪽 자연 녹지가 먼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녹지란 곳에 대지가 걸칠 때는요. 그 구분 안 합니다. 면적이 크든 작든요. 붙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따로 간다. 각각 적용한다. 여기는 계속 녹지, 여기는요. 준주거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분리해 줍니다. 녹지에 걸치면요. 붙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분리해서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3번에 딱 나와 있죠. 다만 요 녹지 안에 혹시나 아까처럼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혹시나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은 이럴 땐요 건물 위치에서 요 미관, 방화, 고도 제한받기도 한다. 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지만 이런 파트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잘 나오는 파트니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타 사항들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